right now. I want you right now. I want you right now. 템플 그랜딘 교수의 이런 visual thinker라는 특별한 능력이었죠. 특별한 능력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그녀가 이렇게 타임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게끔 하는 사실 쾌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녀가 이걸 바랬던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떠한 위대한 발견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방금 영상으로 확인하셨으니까요. 우선 이 표현 먼저 영어로 바꿔본 이후에 영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도 우리가 영어로 바꿔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타임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누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럼 도대체 이거 타임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도대체 영어로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타임지는 정말 미국에서 권위 있는 시사 잡지 중에 하나인데 It's one of the 시사 매거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 제목은 한국말로는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요. 그 갈증을 이번 시간에 바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우선 이 상을 받게 된 계기가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한 거죠. 그 다리 역할은요. 사람들과 동물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동물을 잘 이해해주게끔 그녀의 visual thinking ability를 써서 말이죠. A bridge that connects humans and animals. A bridge that connects humans and animals 라고 해서 다리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여기 타임지에 선정되었다라는 이 표현을요. 우리 영어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n 2010, Grandin was listed in the Time 100 list of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the world in the Heroes category. 한 번 더. In 2010, Grandin was listed in the Time 100 list of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the world in the Hero category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이라는 의미는요. 우리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the world.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요.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the world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리스트가 바로 The Time 100 Lis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했고요. 이 여자는 그랜드는요 2010년에 Heroes라는 카테고리가 또 있나 봐요. 저도 사실 이거 잘 모르는데 그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서 영웅의 카테고리에서 이 여자가 그랜든이라는 여자가 이름을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었고요. 단지 자신의 특별한 관점이 동물들의 생각을 읽어냈던 거였고 그럼으로써 동물과 사람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낸 거죠. 자, 그럼 동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동물들한테서 무엇을 이해했는지 두 가지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물도 친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했죠. 동물들도 친구가 필요하니까 축사를 지을 때 혹은 동물 그 시설을 지을 때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Animals also need friends. 여기서 왜 also가 들어갔냐면 동물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lso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Animals also need friends. Animals also need friends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동물들은 첫 번째 친구가 필요하니까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 그랜든이 요구하던 사안은 바로 동물은 곡선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본능적으로 얘네들은 직선을 싫어해서 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꼬불꼬불하게 만들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곡선이 영어로 뭐예요?
커브가 곡선이에요. 아, 나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야 커브 이렇게 해서 뭐 운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커브길 도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곡선입니다. Animals like curves. Animals like curves. 중요한 건 이 커브라는 단어가 발음을 커브라고 하는 게 아니라 R 발음해서 curves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Animals like curves. 그 단어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동물들은 무리를 지어서 있는 걸 좋아하는 것과 곡선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 모든 그 축산업에 다 이제 적용이 되어서 동물들이 살고 있는 물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이제 사는 집을 지을 때 이 그란딘 교수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미국 대부분의 축산업에 있는 그 우리는요, 그 equipment 같은 건 시설들은 다 이 교수님의 의견을 따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뭔가를 규칙과 규제를 세운 거고요. 동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칙과 규제를 만든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Her insight into the minds of cattle has taught her to value the changes in details to which animals are particularly sensitive and to use her visualization skills to design thoughtful and humane animal handling equipment. 한 번 더. Her insight into the minds of cattle has taught her to value the changes in details to which animals are particularly sensitive and to use her visualization skills to design thoughtful and human animal handling equipme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녀의 통찰력. 그녀의 어떤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거였냐면요. 바로 그 소무리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녀의 통찰력. 다시 말해 visual thinking이 되는 거겠죠. visual thinker였잖아요, 이 사람은. 그것이 has taught her to value. 그 여자 스스로한테도 가르침을 준 거예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라고 가르침을 줬냐면은요. 변화. 조금 더 세심한 변화, 디테일한 변화를 하게끔 그녀한테도 인지하게끔 만들어준 건데요. 그 변화는요. 무엇 때문에 나타난 변화였냐면요. 첫 번째, 동물들은 특히 훨씬 더 예민하다라는 게 이제 그녀가 알아낸 첫 번째 사실이고요. 그래서 직선 대신 곡선을 좋아하는 정말 작은 변화였잖아요. 그것까지도 이 여자가 알아낸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To use her visualization skill.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시각적 생각, 시각적 사고, visual thinking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이제 시각화, 그림화, 형상화하는 거죠. 이러한 능력을요. 더 정말 세심하고 배려 있고 thoughtful한 세심하고 그리고 좀 더 인간적으로 동물을 다루는 시설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이런 visual thinking ability 자체가 축산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문장 한 문장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Her insight into the minds of cattle has taught her to value the changes in details to which animals are particularly sensitive and to use her visualization skills to design thoughtful and humane animal handling equipmen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는요, 가축 시설을요, 조금 더 애니멀 핸들링 시설을요, 휴메인하게끔 만드는 데에만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동물들을 위한 새로운 규칙 만드는 데도 연임없이 그녀의 힘을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는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돼지가 동물이라는 생각을 잊고 공장의 기계인 것처럼 다뤄라. 번식은 조립 라인의 첫 번째 단계다. 번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조립 라인 같이, 다시 말해 동물이라는 생명을 어떻게 다룬 거죠?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기계처럼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템플 그랜딘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Handle livestock like a machine? 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Handle livestock like a machine? 이라고 얘기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만 봐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이 여자는요. 어떠한 규정을 만드는데요. 이 규정은 바로 동물 복지 규정을 발표합니다. 동물 복지 규정은요. 영어로 Animal Welfare. Animal Welfare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사실을요, 그녀가 하버드 대학원을 다닐 때 논문 자료로서 이제 논문을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서 논문 초반에 제가 읽어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증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증세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동물에 대한 different perspective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동물 복지 규정을 이야기한 논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논문은요, 바로 Animals are not things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Animals are not things 라고 이야기한 논문이었고요. 그 중에 저희가 한 문장, 그 논문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었던 하나의 문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Animals are property in our society, but the law ultimately gives them ethical protections or rights. 한 번 더. Animals are property in our society, but the law ultimately gives them ethical protections or rights.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조금 반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였냐면, 템플 그랜딘이라는 교수가 어떠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앓고 있을 때 시골에서 많이 생활을 했고, 그 시골에서 만들어지는 그 소고기, 돼지고기를 되게 많이 먹었대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그 과정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고기를 먹는 건 되게 좋은데 이 고기를 먹기 전까지 동물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거 너무 비인간적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동물과 생활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동물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nimals, 동물들은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are not property.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자꾸 이 동물을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법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됨은 누구예요? 동물들을 의미하는 거죠. 동물들한테 윤리적인 보호책과 그리고 윤리적으로 얘네들을 권리를 주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문장의 거의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템플 그랜딘의 논문인 Animals are not things 중에서 가장 재밌는 그 비교가 나오는데요. 소와 내가 단순히 이런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거 있죠. 왜 우리 드라이버라고 하잖아요. 나사 조이는 그거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그걸 두 개를 비교를 해요. 너는 소유물로서 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스크루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소는 너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크루 드라이버는 너가 밟고 싶을 때 밟아도 되고 뿌려뜨리고 싶을 때 뿌려뜨려도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소유물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동물도 너네가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어? 왜? 동물은 법적으로 걔네한테 권리가 주어져 있는데 윤리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물한테도 복지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물들이 조금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죽을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라고 이 논문 후반부에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템플 그랜딘 교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동물을 바라보게 됐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 문장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Animals are property in our society, but the law ultimately gives them ethical protections or rights. 한 번 더. Animals are property in our society, but the law ultimately gives them ethical protections or righ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템플 그랜딩 교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요, an American professor of animal science, 동물과학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정말로 많이 연구한 전공자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베스트셀링 작가였고요. 그리고 Artistic Activi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형용사형인데요. 활동가인데요. 어떤 활동가였냐면요. 자폐아들의 활동가 혹은 운동가였어요. 자폐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봐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까봐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활동가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요. Consultant to the livestock industry on animal behavior. 그리고 컨설턴트 역할도 했는데요. 어디에 대한 컨설턴트 역할을 했냐면요. 바로 livestock industry. livestock industry. 바로 축산업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로서 사람들을 많이 상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동물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왜 동물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깃발을 꽂을까요? 뺄까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팁도 주고 도움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었던 혹은 조금 이 사람의 특이점인데요. She was diagnosed with autism in 1949 at the age of 2.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She was diagnosed with autism in 1949 at the age of 2. She was diagnosed with autism in 1947 at the age of 2 라고 합니다. diagnose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너가 이런 병이 있다라고 진단해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autism, 바로 자폐증이 있다라고 2살 때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폐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았으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산 축산 시설로 가서 시간을 보내던 중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Animals are not things라고 이야기했던 그 논문의 하나의 발췌문입니다. 자기가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시작하거든요. 그 첫 번째 도입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Since I'm autistic, I do not understand purely abstract concepts that are based only in language. 한 번 더. Since I'm autistic, I do not understand purely abstract concepts that are based only in language. 넘어가서 To understand a world, I have to make a picture in my imagination and define words with concrete examples. 한 번 더. To understand the world, I have to make a picture in my imagination and define words with concrete examples. 라고 나왔습니다. 논문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뭐라고 하는지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래로 뭐뭐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는 since I'm autistic 이라고 하면은 내가 뭐이기 때문에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I do not understand. 나는 이해하지 못한대요. 어떻게 이해하지 못해요? 완전한 어떤 것을 완전한 추상적인 컨셉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추상적이면은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상적인 컨셉은 어디에 기초한 추상적인 컨셉인 거예요? 언어에만 기초한 추상적인 컨셉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he referred herself as a visual thinker. 나는 visual thinker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시각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다시 이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뭐뭐이기 때문에 autistic,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하지 못한대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뭘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추상적인 컨셉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그 추상적인 컨셉은 어떤 컨셉이 도대체 추상적인 컨셉이야? That are based only in language. 언어에만 기초로 되어진 추상적인 컨셉은 난 잘 이해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죠.
To understand a word, 하나의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I have to make a picture in my imagination. 나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내 상상력 속에 그림, picture, 사진을 만들어내야 된대요. And define words with concrete examples. 하나의 단어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종이면은요, 종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concrete한, abstract,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명확한 예를 토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종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건을 팔고 있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는 행위를 이 분 앞에서 보여줘야지만 아, 저게 물건을 파는 행위구나. So when you sell something 이라고 하면은 그 물건을 팔고 있는 그림을 시각적으로 상상해내면서 이해를 했대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고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죠. 시작! Since I am autistic, I do not understand purely abstract concepts that are based only in language. 다음. To understand a word, I have to make a picture in my imagination and define words with concrete exampl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템플 그랜딘 교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템플 그랜딘 교수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동물을 위해 그렇게까지 헌신을 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우리 헌신이라는 단어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영작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헌신은요, 영어로 dedication, dedication,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edication. dedication, 바로 헌신이라는 의미고요. 자, 이 의미, 당신은 왜 동물을 위해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헌신하나요? 라는 이 내용, 당신은 왜 동물을 위해 당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헌신하나요? 라는 내용을요, 저희가 영작을 스텝 바이 스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헌신하나요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왜 헌신해? why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dedicate라는 단어도 들어가겠습니다. dedication은 헌신이었고요. dedicate는 헌신하다로 사용할 수 있겠죠? 왜 당신은 헌신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y do you dedicate? Why do you dedicate?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Why do you dedicate? 당신은 왜 이렇게 헌신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간을 헌신하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헌신한대요. 잠깐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당신은 왜 당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헌신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헌신하나요? 당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 첫 번째. Why do you dedicate? 이라는 큰 틀이 있었죠. 의문문이었습니다. Why do you dedicate? Why do you dedicate? Why do you dedicate? 무엇을? 당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노란색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짠! Why do you dedicate much of your time?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Why do you dedicate much of your time? Why do you dedicate much of your tim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당신의 시간을 왜 그렇게 헌신하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헌신하길래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생긴 거죠? 동물들한테 헌신하는 거였죠? 마지막 문장이죠? 당신은 왜 동물을 위해 당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헌신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동물을 위해 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같이 볼게요. 누구누구를 위해, 누구누구를 위해는 어떻게 표현하죠? 맞아요. 전치사, 그쵸. for이 사용이 됩니다. 뭐를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for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럼 for the animals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이 동물을 위해 라는 표현이 영어 문장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어순 나옵니다. 왜? 당신은 헌신하나요? 당신의 대부분 시간을 동물을 위해 맨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발생하기 전에 한번 읽어봐요. Why do you dedicate much of your time for the animals?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Why do you dedicate much of your time for the animals? Why do you dedicate much of your time for the animals? 여러분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템플 그랜든의 교수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동물이 자폐증 환자인 나를 구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Animals saved me, an autistic person. 이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뭐 이걸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켜서 자폐증 환자인 나 같은 사람도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me에 대해서 동격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Animals saved me. 나는 an autistic person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화문으로 한 번 더 문장 살펴보고요. 마지막 문장도 더블 체크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Why do you dedicate much of your time for the animals? Animals saved me, an autistic person 이라고 이야기하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 더 읽어보시는 시간 꼭 갖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autistic, 이 자폐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autism, 이 자폐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폐 성향의 사람, 뭐 이 정도로 형용사니까 여러분들이 알맞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폐증을 autism이라고 한다는 단어 사실까지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템플 그랜든 교수는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었던 자폐증이라는 증상을요, 어떻게 극복한 거죠? 오히려 더 좋게 극복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동물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녀의 자폐증이 도와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Having autism might be a barrier in the human world, but that helped Temple Grandin to understand the animals better. 한 번 더. Having autism might be a barrier in the human world, but that helped Temple Grandin to understand the animals bett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장애가 됐을 겁니다.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장애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는 그 that이라는 사실이 템플 그랜딘을 도와줬어요. 어떻게 하게끔 도와주냐면요. To understand, 이해하게끔. 누구를 이해하게끔요? 동물을 더 잘 이해하게끔 도와줬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시작! Having autism might be a barrier in the human world, but that helped Temple Grandin to understand the animals better. 여러분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점만 바꿔도 못 이해했던 사실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도 항상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생각하고 이해하는 태도 보이는 게 중요하겠죠? 마지막 순간입니다. 바로 팝 퀴즈입니다.
Okay, today's pop quiz. 오늘 저희는 템플 그랜든이라는 교수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사람은 우리보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는요. 짠! Temple Grandin was able to understand the minds of this. What is this? Temple Grandin was able to understand the minds of this. What is this? 라는 게 문제입니다. 정답 알고 계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셔서 꼭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